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주차 수업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식을 근사해서 빛을 모사하는 렌더링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물리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그 모델 자체를 새로 만든 그런 형태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모델을 렌더링을 하는 방식을 퐁 쉐이딩이나 아니면은 블린 퐁 쉐이딩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면은 물리적인 방식을 고려를 안 한 거냐? 음, 아주 단순하게 그 바꿔가지고 한 방식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퐁이 자기의 이제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발표를 했을 때의 시대가 70년대예요. 70년대 중반인가 그쯤이고 그 다음에 블린이 그 퐁의 방식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은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80년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덜한 컴퓨터들이 슈퍼컴퓨터였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 방법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켜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자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방식의 렌더링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물리적인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runopenGL.com에서 뽑은 세 가지 그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이크로 페이셋 모델을 사용을 했느냐 기준이 마이크로 페이셋 모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마이크로는 미세한 이런 뜻이죠. 매크로의 반대죠. 그리고 페이셋은 페이스에다가 t를 붙인 그런 거죠. 그래서 미세면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물리 법칙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이를테면은 우리는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라던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던가 이런 에너지들은 변환이 됐어도 전체 총량은 일정하다. 뭐 열 에너지가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던가 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 이를테면은 그 보존이 되기 전에 그 에너지가 변환이 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변환 후에 에너지가 더 늘어난다던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BRDF는 이따가 이제 나올 겁니다. 바이 디렉셔널 리플렉턴스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일단 이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장점은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로 재질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 우리 방 안을 어떤 그 3D 씬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픈GL 프로그램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연출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 안에 뭐 이를테면 형광등이나 아니면 백열 전구나 아니면 뭐 LED 조명이나 뭐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했을 때 그 조명을 만약에 퐁이나 아니면은 불린의 방식을 가지고 그 조명을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써왔었던 그 퐁 블린에서의 라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 스페큘러 색상 그리고 디퓨저 색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빛의 밝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밝으면은 111이고 좀 어두우면은 뭐 0.5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팅을 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빛이라는 것이 이 부분 이 조명의 이 부분은 스페큘러 컬러로 사용되고
이 부분은 디퓨즈 컬러도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광원은 광원일 뿐이죠. 거기 안에 얼만큼의 빛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게 빛을 받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데 그때 빛의 파워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빛의 밝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은 형광등이나 아니면은 백열전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전구의 밝기나 아니면은 소비 전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 전구는 60W짜리 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 밝기는 뭐 이를테면은 이 전구의 밝기는 뭐 어, 120 럭스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밝기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터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셨으면은 거기에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트 세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물리 기반 렌더링 방식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 기반의 모델이라는 거,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는 게 퐁이나 블린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이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파라미터로 빛 그리고 재질, 디자인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에서 좀 더 사실적인 연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디자이너가 이를테면 이 방에는 뭐 60W짜리 전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그 전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면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의 장점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 리얼한 어, 렌더링 결과를 실시간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업 시간에. 네. 이 디즈니에서 이게 이런 물리 기반의 방법을 렌더링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추후에 언리얼 엔진을 만든 회사죠. 에픽 게임즈에서 요거는 요렇게 바꾸면은 실시간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자기네 이제 언리얼 엔진에다가 붙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시간 렌더링 방식에 차용을 한 형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나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뭔가 소개됐었던 게임 엔진들 뭐 이를테면 언리얼, 유니티, 밸브 소프트웨어, 밸브 소프트웨어가 만든 소스 엔진,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게임 엔진들은 PBR을 지원합니다. 유니티는 5 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언리얼 엔진 4에서부터 PBR이 적용이 돼 있죠. 네, 대부분이 구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리절트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절대로 한 주 만에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는 렌더링 방법이 있으며 그거는 어떤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이를테면 하다못해 뭐 언리얼 게임 엔진 같은 거를 다루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재질에는 이런 부분을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이 IBL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반 지식 같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렵긴 하지만 실은 저도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PBR이라는 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세 가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PBR, 그러니까 피직스 베이스 렌더링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 기준 세 개가 있다면은 미세면 모델, 마이크로 페이스앤 모델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그리고 BRDF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이크로 페이셋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미세면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주 작은 면들이 매우 작은 완전 반사 거울 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튕기는 거죠. 튕기는 건데 근데 이게
거친 면이면은 이 면의 모양새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도 어떤 거는 이쪽으로 튕기고 어떤 거는 저쪽으로 튀기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친 면이면 그러면은 반사광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하이라이트가 넓어지는 거고, 그리고 부드러운 면이면은 반사광이 균일하기 때문에 작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완전 반사를 하는데 근데 면이 거칠고 면이 부드럽고 그것의 차이다라는 그런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그 알루미늄 호일 가지고 공 만드는, 그러니까는 뭔가 쇠공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영상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뭐 칼 가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거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그냥 노가다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뭔가 100방 사포로 몇 시간 밀고 그다음에 500방 사포로 몇 시간 밀고 이렇게 점점 고운 면을 가진 사포로 계속 문지르면서 이제 점점점 그 뭐라고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얘기를 그 장면이랑 그 사포의 관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친 사포로 문지를 때의 면의 모양새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러프 서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면이기 때문에 이게 쇠공이라 할지라도 이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거를 점점 더 고운 사포로 갈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균일한 면이 되면은 스무스한 서피스가 되면은 점점 반짝반짝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 그 사물 같은 것들도 비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도 되게 작게 조밀하게 완전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이론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어떤 오브젝트를 PBR을 가지고 머티리얼을 이제 디자인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얼마나 거친가 혹은 얼마나 부드러운가입니다. 그래서 거친 정도를 파라미터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의 크기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퍼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세면이라는 거는 너무 작아서 픽셀 레벨로 구분이 일단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미세면 자체를 어떤 메쉬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러프니스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면이 얼마나 그 저기 뭐냐 거친가, 거칠어서 이 입사하는 광선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난반사가 일어나는가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프웨이 벡터, 그러니까 하프웨이 벡터는 우리가 블린 쉐이딩 할 때 썼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 방향과 그리고 저 뭐죠? 그 노멀 방향,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라이트의 방향이었나? 라이트의 방향을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거 사이에 그 2분의 1한 벡터를 노멀라이징한 그게 이제 하프웨이 벡터인데, 그 하프웨이 벡터가 이 오브젝트의 노멀이랑 일치하면은 제일 밝게 빛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린 쉐이딩에서 써먹었었죠. 그 하프웨이 벡터가 얼마나 이렇게 거칠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 넓게 분포를 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 근사를 하는 그런 수치로 러프니스 값이라는 거를 파라미터로 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 보겠지만은 러프니스 값이 작으면은 하이라이트가 작고 굉장히 밝고, 그리고 러프니스 값이 크면은 하이라이트의 크기가 커지면서 좀 덜 밝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그 PBR에서는 출력되는 빛의 에너지가 입력되는 빛의 에너지의 합보다 클 수가 없다. 네. 그냥 당연한 거죠. 물리적인 그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앞에 하이라이트의 면적이 커지면 밝기가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 앞에서 이 밝은 부분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뭉쳐져 있을수록 더 밝고, 그리고 밝은 부분이 이렇게 퍼지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이 어둡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에너지의 합계는 더 높아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사광이 물체에 닿으면은
굴절광이랑 반사광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에너지 보존을 성립을 시킨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빛이 들어오면은 어떤 오브젝트의 표면에 딱 닿았다. 그러면은 어떤 거는 빛이 이제 반사를 하고 어떤 거는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들어간 게 표면에 자리하고 있는 입자들을 이렇게 막 뒤튕기다가 난반사를 일으키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산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반사광과 분산광의 그 뭐냐 합산은 입사한 빛을 넘길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온 빛이 반사광과 분산광으로 나뉠 뿐이에요. 예. 그게 그 합쳤을 때 원래 들어왔었던 빛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굴절된 빛이 재질 표면에 입자들이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튀어나가고 어떤 것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흡수되고 그래서 나가 그 우리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 있는 이 빛, 그러니까는 빛이 오브젝트를 튀겨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빛의 양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빛을 직접 본 것보다는 당연히 그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빛 부딪혀가지고 완전 반사가 일어나면은 그 빛 그대로를 들어와서 100%를 보는 거고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때 어떤 거는 반사를 하는데 어떤 거는 굴절되고 해가지고 오브젝트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난반사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것들은 좀 못 보게 되거나 한다면은 원래 들어온 빛보다 더 어두워져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더 밝아질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봤었던 어떤 물체의 표면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난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체 그러니까는 부도체죠 부도체 저기 빛 그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빛의 일부가 재질 표면 입자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튕기다가 이렇게 딱 나온다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오브젝트가 메탈 재질이다 하면은 메탈은 조금 특이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굴절광은 모두 흡수돼서 바로 분산광 색상이 사라진다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마이크로 페이스셋 모델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러프네스가 있다면 에너지 컨서베이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에너지 보존 법칙 관점에서 이제 이 어떤 재질을 뭐냐 그 디자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파라미터는 얼만큼 메탈이냐 아니냐가 파라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메탈이면은 디퓨즈 색상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빛을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분산된 색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은 사람의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렌더링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서브스페이스 스캐터링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빛이 이제 안쪽을 막 그 피부 안쪽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까지를 같이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피부나 그런 것들을 렌더링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려를 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플렉션 두 개. 그러니까는 반사돼서 그게 스페큘러가 되고 그 다음에 굴절돼 가지고 그게 디퓨즈가 됐는데 그 반사된 정도와 굴절된 정도를 합치면 원래 빛보다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냥 원래 빛 두 개를 더하면 원래 빛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계산을 할 거냐면은 스페큘러 팩터를 계산을 할 거예요. 뭘 가지고 계산할 거냐면은 이따가 나오는 BRD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스페큘러 텀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1에서 뺀 나머지 부분 1이 원래 빛의 총 크기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나머지 부분이 디퓨즈 팩터, 리프렉션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RDF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빚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네,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반사율 방정식이 아니라 리플렉턴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리플렉턴스에 대한 용어는 제가 제일 끄트머리 쪽에다가 그 블로그를 이렇게 하나 추천을 해놨거든요. 여기 Life is for you라는 분이 작성한 그 PBR에 대한 네, 글들이 있어요. 여기에 레디언스, 이레디언스, 그리고 루미넌스, 일루미넌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어가 대체 뭔 뜻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쭈루룩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읽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앞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리플렉턴스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 리플렉턴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가 조명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부분에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색상의 성분을 계산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PBR이에요. 그러니까 피직스 베이스 렌더링. 요식을 써요. 네, 요식을 쓰는데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잡해 보이는 식이 요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에요. 네, LO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에요. 여기에서 WO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각도예요. 그리고 WI가 들어오는 빛의 각도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전구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형광등 조명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이 LI예요. 그리고 표면에 노멀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사하는 각도에 대한 그 내적값이죠. 내적값. 예. 이 내적값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퐁쉐이딩이나 뭐 그런 거에 익숙해졌다면은 페이스의 노멀과 서피스의 노멀과 입사하는 각도, 라이트 앵글을 가지고 거기에 코사인 값을 곱해야 이제 빛이 얼만큼 관여를 하는가에 대한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체감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성분을 이렇게 곱해 가지고 모든 빛을 다 더한다. 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빛이 입사했을 때와 그거를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관측했을 때에 대한 이 관계식, 이게 BRDF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어쨌든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솜솜히 뜯어 보면서 이 PBR이라는 놈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BRDF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BRDF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레디언트 플럭스라는 거요. 라이트 소스로부터 전송된 에너지가 레디언트 플럭스래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라이트 소스라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이를테면은 뭐 형광등이나 아니면은 뭐 전구나 아니면은 태양빛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라이트 소스에서부터 전송된 에너지의 양을 적는 건데 그 단위는 와트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레디언트는 그러니까는 그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플럭스는 흐름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 전자기파의 흐름 정도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래는 그 진짜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면은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분포 함수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RGB 값으로 그냥 단순화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측하는 각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방향 하나로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적을 가진 형태로 측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진 각도를 솔리드 앵글이라고 부르고요. 그 솔리드 앵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레디언트 인텐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각도로 아까 레디언트 플럭스를 미분한 게 i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광원으로부터 이 레디언트 플럭스 그 파이만큼의 에너지가 그 세타의 각도로 어떤 면에 입사했을 때 그때 단위 면적당 방출된 전자기파의 양. 그러니까 여기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양을 여기에 이게 지금 방출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양을 계산을 한 것을 레디언스라고 하고 그거를 다 합친 것이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식인 거죠. 요 식에서 이게 이제 레디언스고 그 레디언스를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합친 것이 이제 그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관측된 밝기다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레디언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식인 건데 그거는 지금 그 앞에서 봤었던 이 요식 레디언트 인텐시티를 저기 뭐냐 면적으로 다시 한번 미분한 거죠. 면적으로 면적으로 미분한 건데 근데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분모에 또 붙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는 이 노멀 방향에 수직하면 수직할수록 빛을 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디언스 리플렉티드 레디언스 이 반사된 이 레디언스 LO가 우리가 관측하는 빛의 밝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은 광원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광원 여러 개가 이제 빛의 표면에 어떤 입사각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계산된 가중치 합 총합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이제 범위 세타 이 저기 오메가는 반구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향이든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밝기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하면은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그냥 그 포몬이나 뭐 이런 걸 돌려가지고 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쪼개서 걔네들 일일이 값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합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이제 구현을 한 모양새는 이런 포문이 되는 거죠. 포문이. 네. 문제는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 이 인커민 라이트와 그리고 얘네들의 요 부분. 라이트는 뭐 세팅되어 있는 값이 뭔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식이 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이 다트 프로덕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이 뭐냐 노멀 방향이고 그리고 WI는 이거는 빛의 입사 각도잖아요. 라이트 디렉션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 계산해 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라이트의 밝기도 결국은 그냥 밝기 값을 그냥 세팅을 해주면 돼요. 별게 아니에요. 문제는 얘입니다. 그러니까는 입사각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 출사각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그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의 그 포인트가 어떤 P라는 지점으로 정해져 있을 때 이게 얼만큼의 가중치를 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하는 거를 재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입사각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반사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이것이 이제 재질을 디자인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BRDF입니다. 그래서 BRDF는 바이디렉셔널 리플렉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약자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양방향, 양방향, 반사도, 분포 함수 이런 거죠. 그래서 입사각, 출사각, 법선 벡터 그리고 러프네스 이런 값들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특정한 입사각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특정한 그 출사각으로 얼만큼의 그 빛을 반사를 시키는가 이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펑션 분포 함수 그러니까는 그 말 그대로 저기 확률 분포 함수의 그 분포 함수인 거죠. 그래서 얼만큼 기여하는가를 통계적인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거울의 BRDF 함수다라고 하면은 이 출사각과 입사각이 반사 벡터 관계일 때만 딱 1이고 그 외에는 다 0인
그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냈겠죠. 그죠? 예, BRDF 함수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의 재질이 만약에 철 재질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대체 이 모양새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억하는 2000년대 초반의 그 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브젝트 위에다가 전구를 한 30개 정도 이렇게 꼽아 놓고 이렇게 그 30개가 이렇게 그리드 모양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빛을 이렇게 하나 켜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켜보고, 세 번째 거 켜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는 실제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 각도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모양새의 BRDF 펑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실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거를 어떤 파라미터 몇 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BRDF 펑션은 쿡이란 사람이랑 토렌스라는 사람이 만든 BRDF 함수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실시간 PBR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쿡토렌스 BRDF 펑션을 이용합니다. 그 쿡토렌스 BRDF 펑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디퓨저 텀과 이 스페큘러 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디퓨저 텀은 아주 단순해요. 이 핵심은 스페큘러 텀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큘러 텀이 어떻게 생겼는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퓨저 텀은 간단해요. 이 램버트 텀이 여기에 그 파이분의 알베도 컬러, 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요 시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랑 합쳐지면은 이게 그냥 닷 프로덕트 n, 그러니까 노멀 벡터와 입사 각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디퓨저 색상 곱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퐁 쉐이딩을 할 때 사용했었던 바로 그 디퓨저 텀이에요. 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 KD가 KS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된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딱 그 부분밖에 이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스페큘러 텀이 완전히 그 1을 차지하면은 그러면은 디퓨저 텀이 날아간다. 그런 점 제외하면은 퐁 쉐이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스페큘러 텀인데 그 스페큘러 텀의 식이 더럽게 복잡합니다. 예. 지금 보신 그 내용들도 충분히 복잡했는데 그 복잡함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쿡토렌스 텀이에요. 그래서 이 리플렉션 텀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DFG가 다 함수입니다. D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고, G는 지오메트리 펑션이고, 그리고 F는 프레넬 이퀘이션이고, 이렇게 세 개의 펑션이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식. 그리고 분모는 출사각, 노멀 방향과 출사각, 그리고 노멀 방향과 입사각, 이거의 4, 이거는 지금 수업 자료에는 4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아까 이 그냥 그런 블로그의 글에서 보니까는 이게 원래는 그 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원래 물리식에 맞추려면 이거를 파이로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실습에서는 그냥 이 run OpenGL에 들어있는 4라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DFG가 다 따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수업 자료의 펑션은 Unreal Engine 4에서 채택한 함수들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모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펑션도 그거를 그 어프록시메이션 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이제 Unreal Engine 4에서 어떤 방식을 썼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이 D라는 놈은 미세면이 하프웨이 벡터에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가. 이게 아까 러프니스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나왔었던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요런 함수로 만들면, 요런 함수로 만들면 그러면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D라는 부분에 사용하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그 뭐죠? 저 어프로시메이션 버전이 이 트로브리지 레이츠라는 그 두 사람이 만든 분포 함수예요. 그래서 이 펑션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라는 거는 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형태가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게 어떤 분포 함수를 만드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방향과 하프웨이 방향 그렇게 그리고 러프니스 값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러프니스 값이 0에 가까우면은 이게 그냥 0이 돼 버리죠. 그리고 작은 값일 경우에 그리고 큰 값일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면적이 이렇게 작고 밝아지느냐 아니면은 넓고 좀 어두워지느냐 이런 형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오메트리 부분에 이 이렇게 많이 거칠면은 이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눈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면이 거칠면은 셀프 섀도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텀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방향도 영향을 주고 시선의 방향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물론 이 오브젝트의 노멀 방향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한 식은 우리는 슐릭 GGX라는 놈을 쓸 거고 그거의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K 값이 이제 알파가 아까 러프니스 값이라고 그랬었죠? 그 러프니스 값 플러스 1의 제곱을 8로 나눈 값.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슐릭 GGX 값을 이제 뽑아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노멀 방향이고 이게 뷰 방향이고 여기 K는 지금 러프니스 값이잖아요. 근데 뷰 방향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방향도 관여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은 라이트의 방향과로도 계산하고 뷰 방향으로도 계산한 두 개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어, 뭐냐 그 지오메트릭 펑션을 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스미스 메소드라고 부른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스미스 메소드를 최종적으로 지오메트릭 펑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요거는 이제 러프니스 값을 0으로 줬을 때와 1로 줬을 때 이 그림자가 원래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반듯하게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빛의 그 방향과 노말의 방향에 의해서 생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을 관측할 수 있어요. 1이 되면은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러프니스 완전히 너무 거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셀프 섀도잉이 지고 아닌 경우 메탈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안 지고 이런 거죠. 완전히 반들반들 해가지고 그림자가 셀프 섀도잉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했을 때 모양새고 이게 식들이 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나중에 이 저기 뭐냐 그 쉐이더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넬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이 시점이 주어졌을 때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랑 굴절된 빛 간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레넬 이퀘이션인데 여기 S는 묵음이더라고요. 프레넬이라고 부르고 역시 사람 이름이죠. 프레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고려를 한 형태의 반사광 같은 걸 보는 건데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역시 이 블로그 글을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프레넬에 대한 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 있었더라? 프레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프레넬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각도를 딱 놓고 봤을 때 눈으로 바라보는 각도와 노멀 방향이 그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프레넬 이퀘이션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프레넬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만큼 그 하이라이트가 생기는가를 계산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의 사이드 방향, 그러니까는 그 시선 벡터와 수직인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밝게 빛나는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성분만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빛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리얼하게 보이는지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데모를 관측을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넬 값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재질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값들을 관측을 해놓은 것들이 이 F0 값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이 어떤 사이트에 이제 게시가 돼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게 메탈릭 소재인지 메탈릭 소재가 아닌지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메탈릭 소재들 아래쪽에 아이언, 코퍼, 골드, 뭐 알루미늄, 실버 뭐 이런 것들은 값들이 다 높아요. 0.1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값 다이아몬드 이후에 이 모든 메탈릭 소재들은 0.17보다 높은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뭔가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값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은 대충 한 0.04 정도의 F0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그거와 메탈릭 소재의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믹스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메탈릭 값이 1이면 서피스 컬러를 쓰는 거고 메탈릭 값이 0이면 F0 값을 쓰는 거고 그 사이면은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섞인 값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F0를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레넬 텀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프레넬 텀과 지오메트리 텀과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텀을 계산한 이 부분이 이제 스페큘러 텀이 되는 거고 그 스페큘러 텀에 플러스 이제 저기 뭐냐 디퓨저 텀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라이트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노멀 방향과 입사 각도, 빛의 입사 각도 이거를 모든 빛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결정이 돼서 그게 이제 표면의 색상이 된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너무 쉽지가 않네요. 예, 이게 이 최종적인 쿡 토렌스 BRDF를 이용한 리플렉션스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텀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그 전에 이제 이 PBR 머티리얼 그러니까는 이 피직스 베이스드 머티리얼의 그러면은 성분 그거를 이 머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면 우리가 전에 썼었던 이제 퐁쉐이딩 모델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퐁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컬러와 스페큘러 컬러 그리고 앰비언트 컬러 이런 것들을 머티리얼마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의 샤이니니스 값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샤이니니스 값이 크면은 하이라이트의 영역을 좁힐 수 있고 샤이니니스 값이 작으면은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세팅을 할 수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머티리얼 이 PBR에서 사용하는 머티리얼도 이제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알베도. 일단 면의 그 기본 색상이라는 거죠. 기본 색상. 그리고 노말. 네, 법선 방향. 이거는 실은 메쉬의 법선 방향을 그냥 써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노말 매핑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노말 맵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소재가 어떤 부분이 메탈인가에 대한 거, 메탈릭 속성. 그리고
면이 얼마나 거친가에 대한 속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텀이 되겠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이런 정도가 있어가지고 걔네 5개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재질이 어, 렌더링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피직스 베이스드 렌더링의 이론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구현하나 예, 구현되어 있는 쉐이더를 구경하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